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용장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의 의의다 하면 뭐냐면요. 신용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의미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다양한 의미.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신용장은 제2의 계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용장도 계약서다. 일종의 계약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2의 계약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제1의 계약이라는 게 있겠죠. 그 제1의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 간 수출상과 수입상 간에 체결한 그 매매 계약서. 그게 그 제1의 계약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결제 조건에 따라서 파생돼 나온 제2의 계약이 바로 뭐냐면 신용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용장이라는 거는 계약서를 모태로 해서 태어난 제2의 계약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계약서니까 신용장도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냐? 그거는 수출상과 개설은행 간에 체결된 계약서다라는 거죠. 그럼 계약의 주요 내용은 뭐냐?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이 주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신용장도 결국은 음, 대금에 대한 계약서다. 대금 지불에 대한 계약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장에서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당사자다 그러면 수출상, 수입상, 그 다음에 개설은행 요 세 사람이 당사자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계약, 매매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수출상과 수입상이죠. 그 다음에 신용장이란 계약서의 당사자는 수출상과 개설은행이다. 개설은행은 어떤 은행이에요?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되겠죠. 수입상이 신용장을 수출상에게 개설해 주십시오라고 apply 신청 요청한 은행, 그 은행이 바로 개설은행이다. 이 개설은행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보통 그냥 오프닝 뱅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issuing bank, issue라는 단어 있죠? issue라는 단어 I S S U E 그래서 issuing bank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개설은행과 수입상 간의 위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럼 위임을 했으니까 뭐예요? 뭘 위임을 했을까요? 대금을 내 대신 은행이 먼저 지급해줘 라고 수입상이 개설은행한테 대금에 대한 지불을 위임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신용장이란 수입상의 요청을 받은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발행해주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 이렇게 어저께 우리가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신용장을 누가 물어본다면 야 신용장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가장 간단하게 답변한다면 그거는 지급 확약서야.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계약서야.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요. 조금 더 길게 하면 그거는 개설은행이 발행한 지급 확액에 관한 계약서야. 조금 더 길게 얘기한다면요. 수입상의 요청을 받은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용장은 결제수단, 돈이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돈 주겠다는 약속에 불과하다. 근데 그러나 신용장을 수출상이 받게 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냐?
대개 무역업자들은 LC 받으면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죠? 왜요? 진짜 이제는 뭔가 시작이 됐구나.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이 확실하게 내가 선정만 잘하면 돈을 받을 수 있구나.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생기고 안도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신용장에서는 보면 당사자의 명칭 변경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명칭 변경이.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수출상은 뭐라고 써 있냐면 수익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상을 보통 뭐 엑스포터, 셀러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용장에 보면은 엑스포터나 셀러라는 용어는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한 용어, 단어는 쓰여 있지 않고 beneficially 이렇게 써놓고는 옆에다가 수출상의 상호,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것들을 쭉 기재해 놨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거는 뭐냐면 신용장은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은행이. 예. 근데 은행이 발행을 할 때 발행자가 은행인데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수출상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자기한테 돈을 받아가는 사람, 대금을 결제 받아가는 사람, 베니핏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beneficially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집에 가면 아빠, 그쵸? 예, 회사 가면 예, 사장님, 그쵸? 학교에서는 뭐 교수님, 뭐 이런 식으로 아내가 부를 때는 여보야, 기분 나쁘면 한마디로 부르죠. 야. 비슷한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수입상은 뭐라 그래요? 수입상은 개설 의뢰인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애플리컨트라고 그러냐? 개설을 의뢰한다 했을 때 그걸 apply 한다 그래요. 개설을 요청한다, 신청한다. apply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예, apply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applicant. 그래서 개설을 하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수입상은 은행에 개설을 의뢰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용장 수출상한테 좀 발행해줘 라고 요청, 의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apply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applicant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용장은 요새는 스위프트 방식으로 개설이 돼요. 그래서 스위프트 신용장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스위프트라 말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국제은행 간 자금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은행 간에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뭐 신한은행,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스탠더드 차터드 뱅크 간에 서로 간에 고객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그 두 은행이 돈을 넣고 빼고 할 때 사용하는 통신망 이게 바로 스위프트망인데 신용장도 바로 이러한 스위프트 방식으로 개설이 된다. 예전에는요, 애초에 처음에 신용장이 사용됐을 때 공식적으로는 뭐 1930년대겠죠. 예, 1930년대. 그때는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수단이 뭐예요? 가장 빠른 게 전보잖아요. 편지 뭐 이런 거였잖아요. 편지, 그 다음에 전보 이런 거잖아요. 근데 30년대 이때는 아마 전보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는 편지 방식으로 발행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발행이 됐나 봐요. 그랬죠. 왜요? 저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저도 30년대 저도 없었으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신용장, LC, 예. LC, Letter of Credit, Letter of Credit, Letter, 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편지 방식으로 개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을 막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예, 우편으로 보내준 거예요. 예, 그래서 letter of credit 그랬죠. 지금에 맞춰본다면 예, letter of credit이 아니고 swift of credit 이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swift 방식으로 개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신용장 하면 신용장의 예, 본질은 뭐다? 신용장을 정의한다면 예, 수입상의 요청을 받은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
이 신용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 신용장은 첫 번째 매매 계약서를 모태로 한 제2의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 발행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매매 계약서다.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는 예, 결제 조건이 신용장으로 되어 있을 때, 예, 페이먼트 해놓고는 뭐 LC 이렇게 써 있을 때 그때만 예, 신용장을 개설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장에서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일어난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수출상과 수입상이지만은 신용장 거래 당사자는 수출상과 개설은행이다. 그래서 신용장이라는 것은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발행하는 대금 지급에 대한 약속, 확약서다. 세 번째는 개설은행과 수입상 간의 위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위임이다? 대금 지급에 대한 위임이다. 당사자의 명칭 변경이 일어난다. 신용장에 보면 수출상이라는 단어를 beneficially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수입장은 applicant. 왜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예, 신용장을 발행하는 당사자가 은행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수출상은 누구예요? 돈 받아가는 사람, 베니핏을 노리는 사람. 그래서 beneficially. 예, 수입장은 신용장을 개설 신청한 사람, apply 한 사람. 그래서 applicant.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수출상, 수입상, 셀러, 바이어 이렇게 쓰는 거는 당사자끼리 얘기할 때 하는 얘기고 신용장상에서는 수출상, 수입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수익자, 개설회인 이런 용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용장이라는 거는 스위프트 방식으로 개설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